친구들 안녕. 오늘 읽어볼 책은 한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이에요. 글 지호진, 그림 이혀. (24절기) 지구에서 본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1년을 24개로 나눈 것을 절기라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절기를 계절의 기준으로 삼고 농사와 생활에 이용해 왔어요. 절기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재미있고 뜻깊은 풍습도 생겨났지요. 각각의 절기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요? 그리고 절기마다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2월 4일) 무렵 입춘, 새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는 입춘이에요.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항과 추위로 얼었던 강이 녹는다는 우수 사이에 있어요. 양력 2월 3일에서 5일 무렵이 되지요. 입춘은 한자어로 서다, 이루어지다, 정해지다를 뜻하는 입자에 봄을 일컫는 춘자가 합쳐진 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입춘이 되었다고 해서 추위가 물러난 것은 아니에요. 보통 새해를 여는 첫날인 설날이 이때쯤인데 추위가 여전히 매섭게 기승을 부려요. 그렇지만 옛사람들은 입춘이라는 이름에 맞게 새해와 봄을 맞을 준비로 들떠 있었어요. 봄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벌였지요. 봄맞이 축하 글쓰기. 입춘이 되면 봄맞이를 축하하고 새해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글을 써서 집의 중요한 곳에 붙이는데 이를 입춘방 또는 입춘점이라고 해요. 궁궐에서도 입춘이면 나라와 왕실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지어 올린 시 중에 좋은 것을 뽑아 연잎과 연꽃무늬를 그린 종이에 써서 궁궐 기둥과 난간에 붙였어요. 이는 봄에 붙이는 글이라 하여 춘첩자라고 불러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수여산 부여해. 옛 사람들이 입춘방으로 가장 많이 쓴 글귀는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으로 두 글귀는 짝지어서 한자로 써서 붙였어요.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 큰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건양다경은 밝은 기운이 일어나 기쁜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산처럼 건강하고 바다처럼 넉넉하다라는 뜻의 수여산 부여해라는 글귀를 쓰기도 했어요. 보리뿌리로 한 해 풍년 점치기.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입춘에 보리뿌리를 캐보아 그 해 농사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 점치기를 했는데 이를 보리뿌리 점이라 불러요. 보리뿌리가 3가닥 이상이면 수확이 많은 풍년, 2가닥이면 풍년도 흉년도 아닌 평년, 1가닥이면
수확이 매우 적은 흉년이 될 것이라고 여겼어요. 오곡으로 점치기. 콩이나 수수, 팥 등과 같은 5가지 곡식으로 점을 치기도 했어요. 오곡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의 농사가 제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궁중에서는 오신반을 수라상에 올렸어요. 겨울 속에서 자란 움파와 산에서 자란 산갓, 당귀싹 등의 햇나무를 눈 밑에서 캐내어 임금님께 바치면 궁중에서는 입춘날 이것을 겨자와 함께 무쳐 수라상에 올렸어요. 이 음식을 오신반이라 불렀는데 5가지의 매운맛이 있는 나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부족했던 신선한 채소의 맛을 보려는 것이었죠. 이것을 본떠 백성들에게도 입춘에 눈 밑에 돋아난 햇나무를 뜯어다가 무쳐서 입춘 음식으로 먹는 풍속이 생겨났어요. 입춘 전날이 명절. 일본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전날을 절분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입춘의 전날을 명절로 지내요. 이때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 라는 말을 외치며 집 안에 콩을 뿌리고 뿌린 콩을 자신의 나이만큼 주워 먹는 행사를 해요. 김밥을 만들어 자르지 않고 먹는 풍습도 있대요. 입춘에 대한 속담.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 입춘인데도 추위가 매섭게 기승을 부리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로 입춘 무렵에는 꼭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입춘 거꾸로 붙였나?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서도 날씨가 몹시 추울 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에요. 가게 기둥에 입춘이라. 보잘것없는 가게집 기둥에 입춘 대기를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 격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2월 19일 무렵 우수. 추위가 풀리며 얼었던 강이 녹는 날 24절기 중 2번째 절기는 우수예요. 입춘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입춘으로부터 보름 뒤인 양력 2월 18일이나 19일이 되지요. 우수는 한자어로 비우자에 물 숫자가 합쳐진 말로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사로운 봄비에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겨울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때이지요. 우수 무렵이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 기러기가 때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가요. 겨울 추위를 피해 가을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봄이 되어 날이 풀린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씨앗 고르기와 논밭 태우기. 우수가 되면 어느새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요.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요. 지난해 모아둔 씨앗들을 꺼내 좋은 씨앗을 골라내고 논밭 태우기를 해서 숨어있는 해충이나 알을 태워버려요. 장 담그기. 우수가 있는 달에는 장을 담그기도 했어요. 옛 사람들은 우수 무렵인 정월 음력 1월에 담근 장을 최고의 장으로 여겼거든요. 이때 장을 담그면 40일 정도 뒤인 청명과 고구라는 절기 사이에 건더기 된장과 작물 간장을 가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된장이 발효되기 가장 적당한 날씨라서 된장이 맛있게 익기 때문이래요. 묵은 나무와 봄나물 먹기. 우수 무렵에 명절인 대보름이 있어요. 대보름에는 지난해 농사 지은 쌀과 팥, 조, 콩, 수수 등으로 맛있는 오곡밥을 지어요. 계절별로 말려놓았던 묵은 나무를 물에 불려 양념에 무치고 달래나 냉이, 봄동 등 언 땅을 녹이며 올라오는 봄나물도 무쳐서 함께 먹어요. 중순 이후에 드는 절기. 입추는 2월 초순에 들고 우수는 2월 중순에 드는 절기예요. 중순에 드는 절기를 중기라고 하는데, 옛 사람들은 24절기를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 불렀어요. 절기는 매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오고, 중기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오지요. 우수에 대한 속담.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누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가 지나면 춥던 날씨도 누그러진다 하여 얼음이 슬슬 녹아 없어짐을 말해요. (3월 5일) 무렵 경칩.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꿈틀꿈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은 겨울의 한가운데인 동지가 지난 지 74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양력 3월 5일이나 6일 무렵이 되지요. 경칩은 한자어로 놀랄 경자에 겨울잠 자는 벌레 칩자가 합쳐진 말로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놀라 깨어내는 때라는 말이에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무엇 때문에 놀라서 깨어났을까요? 옛 사람들은 동물들이 천둥 소리를 듣고 놀라 깨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경칩 무렵에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고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천둥이 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을 진짜로 깨운 것은 어쩌면 따뜻한 봄 기운일지도 몰라요. 은행나무 씨앗으로 사랑 고백하기. 옛 사람들에게 경칩은 오늘날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경칩날이면 젊은 남녀가 선물로 주고받은 은행나무 씨앗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해요. 암수가 서로 떨어져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처럼
순결하고도 애틋한 사랑을 바라면서 말이지요. 씨앗 껍질이 단단해도 한번 싹을 틔우면 천년을 살아가는 은행나무와 같은 영원한 사랑을 꿈꾸기도 했대요. 고로쇠 물 마시기. 경칩에는 단풍나무나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수인 고로쇠 나무를 베어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마시기도 했어요. 이 물을 마시면 여름의 더위를 타지 않고 위장병이 나으며 뼈도 튼튼해진다고 생각했대요. 지금도 경칩 무렵이면 지리산 주변에 고로쇠 물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북적여요. 흙벽 바르기. 우리 조상들은 경칩에 흙을 다루는 일을 하면 1년 내내 사고나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흙을 벽에 바르거나 흙담을 쌓기도 했어요. 특히 경칩 때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했대요. 선농단에서 제사 지내기.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나라의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 직접 선농제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중국 고대 전설에서 농사법을 가르쳤던 농업의 신 신농씨와 곡식의 신이자 농사를 발달시켰다는 후직씨를 기리는 제사로 경칩이 지난 뒤 서울 동대문 밖 보재원 동쪽 지금의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 지냈지요. 행사를 마친 뒤에는 국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 음식이 바로 소의 머리나 내장, 뼈다귀 등을 푹 삶아서 만든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설렁탕이에요. 미국에도 경칩과 비슷한 날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2월 2일을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불러요. 마멋이라고도 불리는 큰 다람쥐의 일종인 그라운드 호그를 통해 봄이 언제 올지 예측해보는 행사를 하는데, 겨울잠에서 깨어난 그라운드 호그가 집 밖으로 나올 때 자기 그림자를 못 보고 집을 떠나면 이른 봄이 오고, 그림자를 보고 놀라 집으로 돌아가면 6주 뒤에나 봄이 온다고 하네요. 경칩에 대한 속담. 우수에 풀렸던 대동강이 경칩에 다시 붙는다. 우스를 지나 조금 따뜻해졌던 날씨가 경칩 무렵에 다시 추워진다는 뜻이에요. 소 대안에 얼어 죽지 않는 놈이 우수 경칩에 얼어 죽을까? 견디기 어려운 큰 시련을 극복해낸 사람이 사소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경칩 지난 계로군. 경칩이 되면 벌레가 입을 떼고 울기 시작하듯이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말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3월 21일) 무렵 춘분, 봄의 중심이 되는 날. 춘분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예요. 경칩과 청명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3월 20일이나 21일 무렵이지요. 춘분은 한자어로 봄춘자에 나눌 분자가 합쳐진 말인데, 봄을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춘분이라는 날이 봄을 둘로 나누는 중심이 되는, 즉 봄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춘분에는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에 똑바로 비추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옛사람들은 추위와 더위도 반반으로 같다고 보았대요. 춘분이 되면 농촌에서는 이른 봄에 심어 첫 여름에 거두는 봄보리를 심기 위해 밭을 갈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말뚝을 박거나 담을 고쳤어요. 궁궐에서는 추위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지요. 얼음을 꺼내며 지내는 제사, 사한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얼음 창고인 빙고를 만들어 겨울에 얼린 얼음을 보관해 두었다가 더운 날에 사용했어요. 궁중에서 제사와 잔치 등에 주로 쓰였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려주기도 했어요. 얼음을 빙고에 넣는 섣달, 음력 12월과 빙고의 문인 빙시를 여는 춘분에 추위를 담당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사한제라고 해요. 추위를 담당하는 신을 사한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이떡과 머슴떡 먹는 날. 우리 조상들은 춘분을 나이떡 먹는 날이라 부르며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과 비슷한 나이떡을 먹었어요. 아이는 작게 빚고 어른은 크게 빚어 각각 자신의 나이만큼 먹었다고 해요. 한편 춘분 무렵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의 머슴들을 불러 모아 한 해 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며 나이떡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머슴떡이라고도 불렀대요. 춘분 날씨로 한 해 농사 점치기. 18세기 쓰여진 농서 증보 상림 경제에는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해가 뜰 때 정동 쪽에 푸른 구름 기운이 있으면 볼이 풍년이 든다. 청명하고 구름이 없으면 만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병이 많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춘분 날씨로 한 해 농사를 점친 것이지요. 춘분이 설날. 이집트와 로마, 페르시아 같은 고대 제국들은 춘분을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기고 명절이나 기념일로 삼아 축제나 새해 행사를 벌였어요. 오늘날에도 페르시아에 뿌리를 둔 이란이나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춘분을 노루즈라 부르며 새해 첫날 명절로 지내요. 고대의 태양신을 섬겼던 중남미 국가 멕시코 역시 춘분을 새해 첫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부활절. 유대인들도 춘분을 새해가 시작하는 날로 잡고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보름날로 정했어요. 기독교에서는 325년부터 부활절을 춘분 뒤 첫 보름날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어요. 춘분에 대한 속담. 2월 바람에 검은 쇳불이 오그라든다. 춘분 무렵인 음력 2월에 부는 바람이 검은 암소의 뿔을 오그라뜨릴 정도로 몹시 세고 차다는 뜻이에요.
꽃샘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꽃샘 추위를 일컫는 말로 춘분 이후에도 꽤 추운 날씨가 있음을 뜻하는 속담이에요. 춘분날 밭을 갈지 않으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농사가 시작되는 춘분에 밭갈이 등 농사 준비를 잘해야 한 해 동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4월 5일 무렵 청명. 날씨는 맑고 봄바람은 부드럽고 24절기 중 5번째 절기는 청명이에요. 춘분과 고구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4월 5일이나 6일 무렵이지요. 청명은 한자어로 맑을 청자에 밝을 명자가 합쳐진 것을 말해요. 날이 맑고 밝다는 뜻으로 대기,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맑고 밝은 것을 말해요. 청명에는 날씨가 맑아지고 따뜻해지기에 차갑던 바람도 선선하고 부드럽게 느껴져요. 우리 조상들은 이 무렵 산소를 돌보거나 집 수리를 하는 등 겨우내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했어요.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논농사 준비 작업을 하고 바다에서는 어부들의 조기잡이가 한창이었지요. 청명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란다 하여 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청명 무렵 민족의 명절 한식이 있어요. 한식은 설날, 추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에 속해요. 한식은 한자어로 찬 음식이라는 뜻으로 옛 풍습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옛 기록에 따르면 청명날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치면 임금은 이 불을 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신하들과 고을의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한식날 수령들이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 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한식에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를 돌보는 풍습도 있어요. 가래질도 하고 청명주도 마시고 청명 무렵에는 논밭에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특히 논 농사를 준비하는 작업이었지요. 부지런히 논밭을 갈고 난 뒤에는 찹쌀로 죽을 쑤어 누룩과 밀가루를 넣어 빚은 술을 마셨는데 이때 담가 마시는 술을 청명에 마시는 술이라 하여 청명주라 불러요. 청명에 심는 내 나무. 청명은 보통 한식 하루 전날이거나 한식과 같은 날이 많은데 재미있게도 오늘날의 식목일과 겹치는 경우도 흔해요. 청명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랐기 때문에 이날 여자아이를 낳으면 시집갈 때 가져갈 장롱을 만들 제목감으로 오동나무를 심고 이를 내 나무라고 불렀대요. 현재의 식목일도 예부터 전해지는 나무 심기 좋은 절기를 따른 것이지요. 청명에 대한 속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한식과 청명은 하루 사이거나 같은 날이므로 하루 빨리 죽거나 늦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청명에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청명에는 부직갱이와 같이 생명을 다한 나무 토막을 꽂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라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에요. 4월 20일 무렵 고구, 곡식을 키우는 봄비가 내리는 날. 고구는 24절기 중 6번째 절기이며 봄의 마지막 절기예요. 청명과 여름의 시작인 입하 사이에 있으며 양력 4월 21일이나 21일 무렵이지요. 고구는 한자어로 곡식 곡자의 비 우자가 합쳐진 말로 곡식비는 곡식에 필요한 비 또는 곡식을 키우는 비를 일컬어요. 즉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날이란 뜻이지요. 고구는 이름처럼 농사와 비, 물과 관계가 무척 깊어요. 고구 무렵이면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지요. 못자리에서 모를 기를 때 모판의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고구에 비가 잘 내려서 물이 충분해져야 못자리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고구에는 벼뿐만 아니라 콩과 옥수수 등 여름에 쑥쑥 자라는 농작물도 심었는데 이처럼 고구는 곡식을 키우는데 무척 중요한 날이에요. 고구의 모든 곡식이 잠을 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못자리 만들기. 못자리는 벽씨, 벼의 씨앗을 물에 담가 싹을 틔워 기르는 자리로 농기구인 가래로 논에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하며 만들어요. 벽씨를 물에 담가 둘 때는 그 위에 솔가지를 덮어서 밖에서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이를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벽씨를 보면 싹이 잘 트지 않고 농사를 망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고구물 마시기. 고구 무렵은 나무에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이지요. 몸에 좋은 약수로 알려진 자작나무, 박달나무, 산달의 나무 등에 상처를 내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받아 마셔요. 고구사리 먹기. 고구에는 조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 무렵에 잡히는 조기를 고구사리라고 불렀어요. 고구사리가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고구 때 조기를 먹는 풍습이 생겨났어요. 고구에는 모란 꽃놀이. 옛 중국에서는 모란이 피는 고구가 되면 모란을 구경하며 즐기는 꽃놀이를 하거나 모란의 아름다움을 그림이나 시로 표현했어요. 모란꽃을 고구화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한편 중국 북쪽 지방에서는 고구의 어부들이 바다의 신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고구에 대한 속담.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든다.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고구 무렵의 비는 모짜리 물로 쓰기 좋기 때문에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가물면 그의 농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고구가 넘어야 조기가 운다. 조기는 고구가 지나서 잡는 것이 좋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5월 5일 무렵 입하, 여름이 시작되는 날. 24절기 중 7번째 절기는 입하예요. 여름의 첫 번째 절기로 고구와 소만 사이에 있어요. 양력 5월 5일이나 6일 무렵이지요. 입하는 한자어로 설 입자에 여름 하자가 합쳐진 말인데, 입자는 이루어지다, 이르러 마주하다란 뜻도 갖고 있어요. 즉,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지요. 입하 무렵이면 산과 들의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고 한낮에는 살짝 여름이 느껴지는 더위가 찾아오기도 해요. 연못이나 숲을, 논두렁에서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는 지렁이가 밖에서 나와 꿈틀거려요. 못자리에서는 벼의 싹이 터서 쑥쑥 자라고 보리 이삭들은 익어 바람에 흔들거리지요. 보리가 출렁이는 초여름. 입하는 보리가 익어 물결치듯 출렁이며 추수할 때라는 뜻에서 맥랑, 맥주라고도 부르고 초여름이란 뜻의 맹하, 초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에치기, 잡초 뽑기, 들깨 심기. 입하는 농작물이 잘 자라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지요. 농작물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쑥쑥 자라고 해충도 많이 생겨 농부들은 농사일 하랴 잡초 뽑으랴 무척 바쁜 때를 보내요. 집 안에서는 노예치기에 한창이었지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입하에 주로 들깨를 심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쑥떡과 수리취떡 먹기. 이 무렵에는 쑥버무리나 쑥개떡 같은 쑥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쑥버무리는 쌀가루와 쑥을 한데 버무려 시루에 쪄먹는 떡이고, 쑥개떡은 쑥을 삶아 쌀가루나 보리가루를 섞어 반죽한 뒤 손으로 둥글 납작하게 개어 만든 떡이에요. 맵쌀 가루에 수리취라는 풀을 섞어 납작하게 눌러 만든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요. 입합나무는 입하나무. 5월 중순이면 새하얀 꽃을 가지마다 소복소복 뒤집어 쓰는 나무가 있어요. 입합나무이지요. 꽃이 마치 흰 쌀밥을 담아 놓은 것 같이 보여 이밥, 쌀밥나무라고 불렀다가 입합나무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유래로는 입하땐에 꽃이 피는 나무여서 입하목이라고 불렀다가 이 말이 입하나무에서 입합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달걀 먹기와 몸무게 재기. 중국에서는 입하 때 달걀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삶은 달걀을 넣은 주머니를 목에 걸기도 하고요.
중국 남쪽 지방에는 이파에 점심을 먹고 저울로 몸무게를 재는 풍속도 있는데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자는 뜻에서 생겨난 풍습이지요. 이파에 대한 속담. 이파 바람에 씨나락 몰린다. 이파에 바람이 불면 못자리에 뿌려놓은 벽씨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파물에 썰에 싣고 나온다. 이파 무렵에 모심기가 시작되어 농가에서 썰에를 싣고 논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즉,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썰에는 예로부터 사용해온 농기구로 흙덩이를 부수어 흙을 부드럽게 하고 갈아놓은 논바닥을 평평하게 하여 모내기 작업을 쉽게 하는데 사용해요. 5월 21일 무렵 소만, 무르익어가는 초여름. 24절기 중 8번째 절기는 소만이에요. 초여름에 맞는 절기로 이파와 망종 사이에 있어요. 양력 5월 20일에서 22일 무렵이지요. 소만은 한자어로 작을 소자에 참 만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작게 찼다. 무엇이 작게 찼다는 말일까요? 여름 더위가 꽉 차지는 않았고 조금 찼다는 뜻일 거예요. 만물이 점차 자라서 가득 찬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해요. 그럼 여름 더위로 꽉 차는 대만이라는 절기가 있을까요? 소서는 대서, 소한은 대한, 소설은 대설이라는 짝이 되는 절기가 있지만 대만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농사일로 바쁜 하루하루. 소만이면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는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논을 갈아 물을 대고 모내기 준비를 서두르거나 지역에 따라 이르게 모내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보리가 누렇게 익어 보리 추수를 서둘러야 하고 밭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밭에 난 잡초를 뽑는 김매기가 한창이에요. 봉숭아꽃 물들이기. 이파와 소만 무렵에는 소녀와 여인들이 봉숭아꽃 봉선화를 따다가 손톱에 물을 들였어요. 봉숭아 꽃이 피면 꽃과 잎을 섞어 찌은 다음 백반과 소금을 넣어 이것을 손톱에 얹고 헝겊으로 감아 붉은색 물을 들였어요. 이 풍속은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데서 유래했대요.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쓴바귀 나물과 죽순 즐기기. 소만 무렵에는 봄철 나물인 냉이는 들어가고 산나물인 쓴바귀 잎을 뜯어 나물을 해먹어요. 대나무 밭을 찾아 죽순을 따다가 나물을 만들거나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했지요. 보릿고개. 옛날에는 이파에서 소만 무렵이면 지난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떨어지고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거나 보리 수확을 막 시작할 무렵이어서 농촌에서는 먹을 식량이 크게 부족했어요. 이를 보릿고개라고 불렀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고 굶거나 빚을 내어 겨우겨우 버텼지요. 소만에 대한 속담.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소만 추위에 소 대가리 터진다. 소만 무렵 날씨는 변화가 심해 한여름 기온을 보이다가도 삽시간에 비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기도 해요. 여름이라고 해서 찬바람을 무시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6월 6일 무렵 망종. 보리 베고 모 심는 날.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이자 여름의 3번째 절기는 망종이에요. 소망과 하지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6월 5일이나 6일 무렵이지요. 망종은 한자어로 까끄라기 망자에 씨 심을 종자가 합쳐진 말인데, 까끄라기는 벼나 보리의 나달 껍질에 붙은 수염을 말해요. 즉, 벼나 보리, 밀 같은 곡식의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뜻이지요. 망종이면 모판에서 벽실을 키워낸 싹을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마무리할 시기이며, 작년 가을에 씨앗을 뿌려 키운 보리를 베어야 할 때예요. 이 무렵에는 한낮의 기온이 높이 올라가 마치 한여름처럼 더워지기도 해요. 발등에 오줌 쌀 정도로 바쁜 시기. 발등에 오줌 싼다는 오줌을 누러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때를 이르는 속담이에요. 보리나 벼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망종 때가 바로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때이지요. 익은 보리는 베고 논에 벼도 심어야 해서 2가지 일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거예요. 감자 캐기. 망종이 되면 초봄에 심어두었던 감자를 캐기 시작해요. 햇감자를 캐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에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긴 농민들이 걱정을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밤꽃과 매실. 망종 무렵이면 산골짜기마다 밤꽃이 폭죽 터진 듯 피어나고 매실 나무에는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요. 매실 나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매실 따기로 일손이 바쁘지요. 망종과 현충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 장병들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1956년 6월 6일에 지정되었는데 이때가 망종날이었어요. 보리가 익고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우리 조상들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이 들어있는 6월이기도 하여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망종에 대한 속담.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망종까지는 보리를 모두 베어야 빈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망종이 지나면 보리는 더 이상 익지 않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베어야 하고,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으니 이를 경계하는 뜻도 담고 있어요.